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장마가 한창입니다. 회사 일도 한창이고요. 이틀마다 영상을 올렸어야 했는데 회사 일이 겹쳐 토요일 밤에 올리지 못했네요. 좀 더 부지런하고 꼼꼼히 유튜브를 해야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조선업이 호황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난해 대비 반사 효과인지 아니면 진정한 호황이 찾아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하튼 조선업이 어느 정도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 산업에서도 간간히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사들은 이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자료는 기사와 증권 리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시하는 정보는 바로 산자부, 해수부, 경제부의 보도자료입니다. 6월 27일 해수부에서 표출된 크루즈 관련 산업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아시아 크루즈 협의체 가입을 연장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아시아 크루즈 협의체란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4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현재 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홍콩, 대만, 필리핀, 중국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의 역할은 각 국가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주요 크루즈 선사들의 운항 경로에 각 국가의 기항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수부의 크루즈 산업 큰 그림은 과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관광업 관점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자료를 보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크루즈 산업 등 관광업에 대해 논의를 하기에는 매우 자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2019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양수산청의 통계에 따르면 국제여객선 방문객은 2019년 줄곧 하향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라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해수부의 잘못인지 관광청의 잘못인지 해외 여행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크루즈 관광객 입국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8년 약 20만 명이던 크루즈 관광객은 2019년 약 2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충분히 크루즈 산업을 육성할 만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크루즈 산업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업체 카니발을 투자할 수는 있어도 국내에서 크루즈 산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시선을 살짝 돌려 한국 조선업이 크루즈 산업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조선업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고 유가는 꾸준히 낮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조선업계도 이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크루즈 산업이라는 항목을 체크했습니다. 당시 2019년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1위를 되찾았지만 여전히 실적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전 세계에서 신조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었고 10년 전 선종과 동일한 선종이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2021년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기는 합니다. LNG 운반선의 가격은 척당 2,200억 원인데 비해 크루즈선은 약 1조 1,0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체적으로 크루즈를 수주한 경력이 없고 관련 선박으로 페리선만 몇 척 수주했을 따름입니다. 한국은 분명 크루즈선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국가지만 결국에는 크루즈 내부의 디자인, 유럽산 가구 등을 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크루즈가 대량 생산되는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자재를 조달하고 건조를 해 결국 한 척을 인도해도 충분한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일반적으로 LNG 운반선, 유조선 같은 경우는 4척에서 8척까지 시리즈별로 생산됩니다. 동일한 선박을 여러 척 건조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련 자재 조달 가격이 내려가죠. 하지만 크루즈선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빅3는 2010년 초에 크루즈선 관련 투자 토론을 해왔지만 이에 대한 성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크루즈를 건설하기에 기술력보다는 종합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번엔 매경 프리미엄의 2019년 10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크루즈 같은 경우는 척당 부가가치는 높지만 조선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3사가 크루즈 한 척을 건조하기 위해 야드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말이죠. 2015년 미쓰비시 중공업이 크루즈 2척을 건조하다가 2조 원의 손해를 입은 것은 조선업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섣불리 건조하기에는 위험하다는 말이죠.
사실 한국이 본격적인 크루즈 산업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말 한국은 국민소득 3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과거 관광 형태와 다른 산업이 출몰할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찾아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 여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관광업이 축소됐을 때 해수부가 크루즈 산업에 대한 공략을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크루즈 산업도 기간 산업이라고 보면 기간 산업인 만큼 주요 대기업과 팀을 이뤄 정말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 추진해야 겨우 잘 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등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해양 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해양 경제 분야별 비중을 보면 해양 관광업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 또는 수리업은 2.4%에 불과합니다. 이는 확실히 미국은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제조업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회사 등 여러 회사들이 다시 미국 내로 불러 들어오고 있지만 조선업 대신 해양 관광업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여러 크루즈 관련 자료를 찾아봤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미국 해양관광업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수부는 뭔가 아시아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 잘해보자는 생각만 하고 있고 선진국의 해양관광업 문화를 캐치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파악됩니다. 오늘은 크루즈 산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크루즈 건조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코로나 종식 후 관광업이 잘 돌아갈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기회를 살려 해수부의 크루즈 육성 정책이 성공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관광 문화 등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조선 3사가 크루즈를 건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3사가 엄청나게 일거리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야드의 순환율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이익이 될지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